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. 방 안엔 바람이 새고 밥상 위엔 찬밥 한 덩이뿐이었죠. 김치 냄새조차 희미한 그날,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인간이었어요. 며느리 수지는 늘 바빴어요. 나를 눈앞에 두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. 어머니,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?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어요. 나는 그냥 웃었죠. 웃는 게 그나마 남은 체면이었으니까요. 아들 준호는 늘 내게 돈 얘기만 했어요. 엄마, 이번 달엔 좀 힘들어. 조금만 빌려줘. 나는 없는 살림에 쌀을 팔아서 돈을 줬죠.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어요.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.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낫겠어요.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.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. 나를 내쫓겠다는 거냐?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준호는 말했죠. 엄마, 결정은 우리 가족이 했어. 요즘은 다 각자 살아. 너무 부담 갖지 마. 그 말이 참 잔인했어요. 부담이라니, 내가 너희를 낳고 길러온 게 부담이라니. 그날 이후 나는 짐짝처럼 버려졌어요. 방 한 칸짜리 월세방, 그곳이 내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죠.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. 전기세 고지서가 붙고 쌀독이 비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. 세상은 돈 없으면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걸. 그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았죠. 그날 밤 동네 편의점 앞에서 주운 1,000원짜리 한 장으로 로또를 샀어요. 의미도 없었어요. 그냥 종이 한 장. 그냥 심심해서요.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. 그런데 일주일 뒤 TV에서 번호가 흘러나왔어요. 첫 번째 번호, 두 번째 번호, 세 번째 번호에서 숨이 멎었어요. 네 번째, 다섯 번째, 마지막 번호까지. 내 손이 떨렸어요. 입을 막았어요. 소리도 안 나왔어요.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. 나는 믿지 못했어요. 450억. 세상이, 나를 버린 그 세상이. 이제 내 발밑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. 은행 직원이 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. 어르신, 축하드립니다. 1등이십니다.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. 내 속은 태풍 같았지만 겉은 고요했죠.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도시로 올라갔어요. 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앞에 섰어요.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웃음이 유리 조각처럼 내 마음을 베었어요. 나는 전화를 걸었죠. 준호야, 엄마야. 잠시 정적. 엄마, 무슨 일이야? 돈이라도 필요해?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. 아니, 이번엔 내가 돈이 좀 있단다.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안은 차가웠어요. 그날 밤 그들은 나를 찾아왔어요. 며느리 수지는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었어요. 어머니, 얼굴이 좋아지셨어요.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응, 로또 맞았어. 1등이야. 순간 그녀의 웃음이 멈췄어요. 눈빛이 흔들렸죠. 그 짧은 눈빛에서 나는 전부 읽었어요. 탐욕. 며느리는 이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.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어요. 이제 잘 모실게요. 그 목소리, 어제까진 나를 무시하던 그 목소리였죠.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. 이제 와서 왜?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?
아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. 엄마, 미안해. 이젠 내가 잘할게. 우리 같이 살자. 엄마 옆방 비워둘게. 그의 눈빛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어요. 내 돈의 절반쯤은 자기 것이라 믿는 눈빛.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. 한편으론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허전했어요. 이게 복수일까? 아니면 또다시 이용당하는 걸까?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. 그 빗소리가 마치 내 지난 세월의 눈물 같았어요. 나는 결심했어요.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되기로.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. 먼저 돈을 움직였어요.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재단을 세웠어요. 사람들은 나를 기부천사라 불렀죠. 하지만 그건 복수의 첫걸음이었어요. 내가 버려졌던 그 외로움을 다른 노인들에겐 주지 않겠다는 결심.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너희가 버린 여자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. 며느리 수지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. 어머니,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? 없다. 이젠 다 해결됐다. 그 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. 준호는 나를 찾아와 말했어요. 엄마, 우리 아파트 하나만 같이 투자하자. 가족끼리잖아. 나는 천천히 웃었어요. 그래, 가족끼리라서 더 안 해. 넌 가족이었을 때 날 버렸잖아.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.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돈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새 집을 지어줬어요. TV에서는 나를 영웅처럼 소개했죠. 고독사 노인을 돕는 기부천사 할머니.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. 복수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. 며느리는 더 초조해졌어요. 어머니, 저희가 잘못했어요. 이제라도 가족으로 돌아가요.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어요. 넌 내 손을 이미 놓았잖아. 그때 끝났어.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.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. 복수는 시원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시렸어요. 그들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나는 더 멀리 도망쳤어요. 사람은 돈으로 바뀌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.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웠어요. 마을 언덕길에 핀 억새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은 낯빛으로 내려앉았죠. 나는 긴 외투를 여미며 걸었어요.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, 그리고 그 안엔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. 준호야, 내 아들,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도 엄마는 멀리 가 있을 거야.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. 나는 은행 계좌를 모두 정리했어요. 그 많은 돈 중 일부는 이 마을 노인복지회관 건축비로, 나머지는 고아원과 요양원으로 흘러갔죠. 사람들은 말했어요. 그 돈으로 자식에게 해주지 왜 남주냐고. 하지만 나는 웃었어요. 그들은 모를 거예요. 돈보다 더 비싼 게 마음이라는 걸.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어요. 예전에 화장기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죠. 눈가엔 다크서클, 손엔 상처가 가득했어요.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울었어요. 어머니 미안해요. 저도 그땐 너무 어렸어요.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.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. 이제야 그걸 알았구나. 근데 늦었어. 수지는 무릎을 꿇었어요. 용서해 주세요. 어머니 제발.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?
그때는 몰랐어요.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 묘하게 따뜻한 바람이 스쳤어요. 아들 준호도 왔어요. 그는 그동안 회사를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은 채였죠. 엄마,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. 그 말이 과거의 나를 보는 듯 했어요.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어요. 그래, 이제야 알겠구나.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단다.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. 눈물이 한 방울 내 앞에 떨어졌어요. 나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어요. 이건 너희 몫이야. 하지만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야. 봉투 속엔 현금이 아닌 한 장의 유언장이 있었어요. 이 재산은 모두 나처럼 버려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쓰일 것입니다. 돈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. 하지만 내가 남긴 이름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.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저 울었어요. 그 울음이 진심인지 후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. 복수는 이제 끝났다는 걸.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. 이불 속에 묻혀 오랜 세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. 이제 됐어. 이제 끝났어.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덮었어요. 그 후로 세월이 흘렀어요.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기부천사라고 불러요. 하지만 나는 알아요. 나는 천사가 아니었어요. 그저 복수 끝에 겨우 사람답게 돌아온 한 인간이었어요. 하루는 TV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요. 로또 1등 기부 할머니 3년째 꾸준한 선행. 기자가 묻더군요. 후회는 없으세요?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. 후회요? 아니요. 내가 후회할 건 너무 늦게 나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뿐이에요. 이젠 아들도 며느리도 가끔은 안부 전화를 해요. 엄마 건강하시죠? 그럴 땐 그냥 응, 괜찮다 하고 끊어요. 미움도 원망도 다 식었어요. 이젠 그들도 나처럼 세상을 배웠겠죠. 밤이면 나는 창가에 앉아요.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따뜻한 차 향이 방 안을 감싸요. 밖에선 눈이 내리고 달빛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아요.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아요.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아요. 머릿속엔 젊은 시절, 웃으며 김치를 담그던 내 모습이 떠올라요. 그래, 그때의 나는 참 순했지. 그래서 더 많이 아팠던 거야. 450억이라는 돈은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연필이었어요. 그걸로 나는 내 이야기를 다시 썼죠. 가난한 엄마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, 무시당한 여인에서 세상을 움직인 이름으로,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. 내 곁엔 내가 도운 사람들의 웃음이 있고 그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매일 내 마음을 데워줘요. 어쩌면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이해로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. 미움은 잠시고 용서는 오래 남으니까요. 이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말해요. 잘했어, 나. 그 어떤 엄마보다, 그 어떤 여자보다 강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여요. 돈이 생기니 가족이 돌아왔지만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의 어머니야.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창밖을 바라봐요.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. 세상이 조용히 하얗게 덮이듯 내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덮여가요. 복수는 끝났어요. 이제 남은 건 평화뿐이죠. 나는 웃어요. 조용히, 따뜻하게, 고요하게.